네, 10월 19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주말 잘 편하게 쉬고 계시죠? 자, 날씨가 대체로 화창합니다. 자, 주말 방송은 세상의 돈 공부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어떤 포트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몰빵과 단타와 고레버리지를 계속 금지하세요. 절대 몰빵 치시면 안 됩니다. 스토리처럼 꾸준히 들어보시면 투자에 대한 맥을 잡을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기회가 될 때는 2022년 말에는 레버리지도 막 쓰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장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보는 빅수급 체이싱, 글로벌적으로 보든 우리나라의 어떤 빅수급을 보든 그런 면이 투자에서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년 대계를 표방하고 5%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자, 올해도 꾸준하게 계좌 잔고 늘리시면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의 미국장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4년에 정말 힘들고 온갖 변동성 드립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고 4분기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저는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전망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세우고 있거든요. 뭐 항상 매년 보면 나오는 전망인데 오늘도 2025년을 준비하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좀 넣어놨어요. 결론은 내년에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나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조만간부터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항상 생각하던 부분인데 AI 버블을 준비하면서 10년 대결을 하지만 결국은 AI 버블이 터질 거예요. 정말 크게 터질 거고 겁내지 마세요. 왜 터지기 전에 그 버블과 슈팅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그때 수익이 정말 많이 나올 거고 뭐 그 부분이 아마 이 자본주의의 붕괴와 어떤 버블 슈팅 수익에 엄청 큰 기회를 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되면 아마 찍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뭐 살짝 경계를 합니다. 저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가도 그럼 잘 괜찮고 어제 애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애플이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자, 애플이 그 아이폰 16이 나왔잖아요. 16이 나왔는데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팔린다 안 팔린다 계속 등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뉴스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AI, 애플 인텔리전스 어플 업데이트하는 게 이번이다. 뭐 10월 28일이다. 또 다음 그 내년 돼야지만 다른 쪽으로 비미 영웅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게 그랬잖아요. 왠지 애플 추세가 좋다. 애플 이 큰 흐름 가장 큰 미국의 대표 주식인 주식 추세가 좋다. 이 박스지만 오히려 4월달 같은 흐름이고 추세가 좋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결국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마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제가 보는 빅수급 제이싱 큰 흐름상 이 흐름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이고 등락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추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이런 흐름이 저는 슈팅이 될 수 있다 자꾸 보이거든. 그게 AI가 확장되고 B2C에 대한 것도 보지만 그죠. 또 중국도 살아나게 되면 소비 부양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이 또 아이폰의 수요를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나스닥의 빅테크를 보면서 전체 정시를 말씀드리는데 아이폰 16이 중국 초기 판매 전작보다 20%나 늘었어. 프로 모델 큰 거는 44%나 증가했어. 이런 뉴스 나오면서 애플이 또 신고가를 시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스닥 빅테크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 계속 매매하고 있는 종목인데 절반 정도 팔아놨죠. 이것도 그런 괜찮고 MS가 좀 느리지만 잘 올라오고 알파벳, 아마존, 그 며칠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는 이렇게 확 뛰었어요. 넷플릭스가 어쨌든 아주 시총이 크진 않지만 아주 큰 빅테크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는 거는 전체로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근래 양호한 경제지표 보면 뭐 겉으로 나오지만 속은 견딜 수 있는 골디락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호한 경제지표. 자, 미국 대선 전에 경계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 자, 트럼프가 지금 계속 될 것 같잖아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건데 이미 시장에서 정책 반영을 하면서 조금 움직이는 거 보여요. 자, 비트코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비트코인이 이미 제가 말했던 55,000원에서 7만 불 계속 박스 등락입니다. 그 되게 빠르다 했잖아요. 예, 정시라든지 그 성장 위험 자산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미 좀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박스이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간다 보지는 않지만 저는 한 9만 달러, 10만 달러 전까지 본다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도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빅스구의 흐름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책이 저는 4년을 정말 잘 겪어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막 생생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럴게요. 20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미국 정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하면 재밌을 건데 항상 정시는 한번 이렇든 저렇든 해도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2016년 요때죠. 17년부터니까 요때 딱 1년만 딱 보고 볼게요. 17년 18까지.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요때 확 빠졌죠. 올라가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가 미국 트럼프 대선 전에 변동성입니다. 누가 될지 몰라. 물론 트럼프보다 힐러리가 90% 된다 했지만 딱 되니까 빠졌어요. 트럼프가 됐네. 큰일 났다. 빠졌는데 어떻게 됐죠? 법인세 내려주고 나는 성장 위주로 아메리칸 포스트야. 당연히 스마트한 지식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선 전에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뭐 끝내 올라갔는데 그 법인세 인하한다 해서 붐을 확 일으키면서 야 트럼프가 오히려 정치 좋을 수 있어. 2016년도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당선된 이후에 11월부터 딱 11월부터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까지 계속 올라가요. 17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야, 정치가 너무 좋네. 트럼프 되니까 더 나은 걸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이까지 올라가요. 한 5천짜리가 7,400, 500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수혜를 받고 이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이때 출렁. 이때 왜 그러냐면 야 중국 제가 주적이야. 나는 사이는 좋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국의 관세를 대규모로 때리겠어. 그때가 2018년 2월이었습니다. 급락을 하죠. 출렁거리지만 좀 빌빌거리면서 올라가는 가도 좀 둔해집니다. 둔해지는 2018년이었고 2018년 막판에 급락한 건 뭐냐? 파월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중국을 때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월은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그 트럼프는 야 금리 올리지 마. 금리 낮춰서 지금 경기 좋고 다 올라가고 정치 좋은데 피해 주지 마 하고 파월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 2018년 말에 있었던 4분기 일이에요. 이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처음 나왔던 게 2019년 초였거든요. 이렇게 20% 넘게 빠져도 이때는 견딜 수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왜? 미국 경기나 큰 흐름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이 영향을 미국까지 준 그런 케이스였죠. 자,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세 인하로 17년에 엄청 올랐는데 2018년 2월에 중국 관세를 표방하면서 출렁거렸고 2018년 4분기 때는 파월과 트러블 만들면서 금리 올리다가 정시가 20%나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빠진 거랑 비슷한 그 단기 조정이었죠. 자, 그런데 2019년에 이게 19년입니다. 출렁거리면서 다시 올라가요. 자, 다시 금리를 내려주면서 19년에 출렁거리 올라가는데 막판에 더 올라가는 게 뭐냐? 중국과 화해를 합니다. 야, 중국 좀 풀어줄게. 왜? 2020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더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2020년 초까지 19년 말에 엄청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난 거죠. 이때부터 다 꼬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트럼프의 당선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야, 트럼프가 되면 관세 때린다며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내려주면 정시에 더 좋을 거야. 한 1년, 2년 차였던 이런 흐름을 정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정시는 좀 보면서 덜락날락하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보겠지만 해리스가 된다 해도 누가 되든 비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 추가로 돈 풀고 정시를 올리고 하는 큰 흐름 바뀌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제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사이클 쪽으로 말씀 많이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중국을 때린 게 2018년부터라 했잖아요. 실제 2015년부터 중국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급 과잉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때리고 하니까 중국이 시진핑 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출렁출렁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됐죠. 계속 눌리고 하다가 자, 미국이 비컷을 때리고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해줄게. 하지만 미국 대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변동이 좀 생기고 반등을 주다가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좀 올랐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몰라요. 11월 5일날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 전까지 단기로 중국은 한번 부양책 확 올랐다가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전에는 조심하겠지만 끝난 이후에 또 중국이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수년간 쏠렸던 미국 쏠린 글로벌 증시가 중국의 반등과 함께 MSCI EM 여기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을 잘 안 봤는데 이 꼴찌였던 중국이 올라오면서 MSCI EM에 대한 외국인 수급 변화를 우리나라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어? 왜 이렇게 더 많이 때려? 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상 저는 바뀔 수 있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억울한 하이닉스다. 우리나라가 한마디 이렇게 눌리더라도 큰 흐름상 나쁠 게 없다. 과매도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조금 연장을 하면 2025년 내년 되면 미국 쏠림이 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했잖아요. 미국 비컷 이후에 미국에서 완전히 쏠렸던 돈들이 다른 나라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든 유럽이든 아니 우리나라 이머징이든 조금 올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차트 보면 재밌을 텐데 중국 상해 종합을 볼게요. 가장 기준이 홍콩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보시게 되면 되게 특이한 게, 자, 제가 동그라미 끄는 거 있죠. 이게 2006년 7년 정말 미친 듯이 중국이 올라가서 전 세계 돈이 이렇게까지 가서 중국 증시가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덕분에 2008년 급락하긴 했지만 이 큰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10년 됩니다. 2014년 15년 요때도 이제 그 후광통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 얘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때 유럽하고 다 안 좋았거든요. 미국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살려볼게 해서 다시 부동산 버블과 정시 버블을 만든 거죠. 자, 중국에 하지 말고 홍콩에 만들어 줄 테니까 후광통 통해서 홍콩 증시 투자에 후광통, 성강통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 중국의 성장 버블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4조 위안 쏟아부었고요. 뭐 지금 8조나 10조 위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패를 해서 고생을 또 한 거예요. 그 뒤에 시진핑의 중임을 하고 정치적으로 막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미국 눈치를 물론 봅니다만은 한번 크게 시도를 하고 있죠. 되게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실패할 거다. 구조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많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을 눌러서 버블을 경계하지만 정시는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정시를 부양하고 내수를 부양하는데 정시를 올리는 만큼 좋은 부양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보다 정시를 올리고 경제의 코어인 정시 부양을 계속 글로벌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은 자연스럽게 정시가 제일 좋으니까 올라가겠지만 유럽이든 중국이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 부양과 경기 부양이 내년에도 정시 쪽으로 올라올 수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중국도 민족의 불안감과 이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정시에 대한 내년 기대도 저는 중국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미국 대선까지는 등락이 있겠지만 정말 시진핑 되고 나서 안정적을 만들고 인민이 좀 살기 좋게 해줄게라는 걸 아마 보여줄 확률이 내년에 살짝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10년 주기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가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큰 한이었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연간 전망을 할 때 2024년은 선거의 한 해다. 선거가 정말 많다.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큰 흐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변동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서 제가 매매 드릴 때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꼭 드렸는데 올해는 많이 줄였어요.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 대장주를 찾고 대장주에서 머무르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결국은 우리가 장고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4년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분명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항상 얘기 드렸던 이렇게 왔다 갔다는 올랐다 빠졌다는 시장 사이클에서 우리 투자자는 다 죽고 살아요. 왜?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레버리지 막 쓰고 떨어지면 급 나와서 물리거나 더 사다가 더 물리고 이런 개미적인 이 투자 매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다 중국이다 특히 우리나라 왔다 갔던 고랑 증시에서는 항상 제가 반대로 보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빅스급 제시나 보시고 특히나 금융 사이클 금리와 주식을 보는 이 우라가미 구미의 사계절론이 꼬여버렸잖아요. 이건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이클에 꼬였던 원인 정말 날고 뛴다는 전문가들이 다 틀리고
시황이 완전히 반대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가 40년 만에 왔어요. 인플레가 40년 만에. 아까 코로나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바이든 정부 때문이었지만 또 그 다음에 유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40년 만에 인플레가 온 겁니다. 90년대 80년처럼 올쇼크 1, 2 같은 그런 거였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2018년에 시작했지만 바이든도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중국을 계속 때렸어요. 근데 지금 눌리고 눌리다가 이제 중국이 꿈틀하고 있는 그런 시발쯤이라 저는 보는데 이 미중 패권이 30년을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싸게 중국이 만들었던 생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 소비를 했던 생산과 이 소비의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2023년 작년에는 미국에서 2차 전지 공장 지어줄게 하는 2차 전지 확 올라갔죠. 지금 우리나라는 다 반도체 공장 지어준다니까 미국 제조업 때문에 또 반도체 좋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제 중국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할게. 많이 맞는 거는 제조 밖으로 쏟아내겠지만 인민들을 정말 힘든 인민들을 소비력을 키워서 우리 쪽으로 자체적으로 소비를 키워볼게.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중국과 미국, 이머징과 그 DM으로 갔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혁됐다 보는 겁니다. 이런 원인이 작년에 정말 특이하게 확 왔기 때문에 한 2, 3년 크게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큰 변동성으로 나왔습니다. 별별 변동성이 다 있어요. 작년에도 뭐 금리 발작, 올해 지금 8월 달에는 10수년 왔던 엔캐리 발작. 그러니까 빅수급들도 초단타를 계속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정말 매크로를 제가 광인에 말씀드릴 정도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 한 개 나오면 예전에는 늦게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반응해요. 그 단타도 많이 치지만 이 선반응이 빨라서 변동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런 한 해를 지금 지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투자되는 환경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변할 게 뭐냐?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요. 물론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중금리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자, 중국이 수년간 눌리고 안 되던 중국이 꼴찌에서 부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십 년간, 십수년간, 특히 4년간 미국은 온갖 돈이 다 몰렸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 다는 아니죠. 기본은 미국이니까 분산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들 욕하고 다 떠나고 국장 탈출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이클적으로 되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눌리고 우리나라 국장이나 경제나 정치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을 더 만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계속 기회라고 거기서 시장 시그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원인을 받고 결과를 살폈고 변화하던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설명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 포트에서 어떻게 할지 대응법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해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매매를 많이 줄였어요. 아시죠? 정말 매매를 많이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대해서 더 많이 줄인 상태에서 AI 반도체와 빅바이오만 위주로 많이 좀 홀딩을 하고 있고요. 이 변동성을 지향하면서 시장의 추세를 따르려는 안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AI 빅뱅 버블 초입이라 저는 봅니다. 단기로는 미국 대선을 보지만 AI 빅뱅 버블이 초입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줄여놨지만 미국 대선 후에 또 살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 이후에. 그렇게 하면서 애플도 보고 있는데 AI가 B2C든 이쪽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계속 저는 찾을 겁니다. 이게 AI 10년대에 여전히 초입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 때문에 현금 비중 살짝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 수급 때문에 7월, 8월, 특히 9월, 10월에 뭐 10조를 팔았다, 3전을 조지고 있다, 별별 얘기 다 오는 과매도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과매도권 PBR 기준 0.9배에서 항상 살 기회를 줬어요. 딴 크래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힘을 좀 내시고, 박바이오 아니죠. 빅바이오. 이미 빅바이오는 수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시장 시그널 말씀드리고 우리 포트를 계속 늘려왔어요. 실제로 알테오전도 수익 많이 나 있고 지금 또 두 번째 거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 시그널을 저희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빠져있고 반등을 모색하려는 AI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대장은 외국인들이 과하게 파는 국면이다. 저는 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2016년도에 있는 정말 힘들었던 역사는 반복되다 보니까 2022년도 있고 16년도 있는데 16년과 말과 비교해서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봐드릴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까지 20분 지났죠. 여기까지 딱 끊겠습니다. 두 번째 2편에서 이어갈게요.